오늘까지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 증시가 너무나도 힘드셨을 겁니다. 쌍방울을 보시면은 쌍방울이 정말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했죠. 일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급격한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골을 팠기 때문입니다. 그쵸? 마치 뭐죠? 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241선이 분봉상도 이렇게 꺾여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슈팅이 나온 부분인데, 물론 이 소재는 이제 뭐로 나왔냐면 소폭 상승이 나왔고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됐다 나왔습니다. 그쵸? 떨어지다가 반등을 했다. 그쵸? 이런 소재가 나오는 거는 되게 좋았습니다. 실제로도 뉴스를 이제 보시면은 뉴스가 언제 나왔느냐? 자, 이렇게 나왔죠. 11분 후에 결국은 고점을 찍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뉴스를 냈을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다는 건 뭐예요? 떨어지다가 4일 연속 떨어지다가 드디어 반등을 했다. 그럼 기대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러 오죠. 언제 팔았죠? 정확하게. 자, 정확하게 12시 38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2시 38분이 고점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찍고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으니까 또 급격하게 내린 이유가 뭘까요? 여기를 쫓아오는 개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개들을 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또 내리는데 근거의 기준은 뭐다? 241선 적어도. 그쵸? 그리고 더 확대해 보면 무엇이 나왔었죠? 481선 1년선과 2년선에 나왔어요. 그쵸? 1년선과 2년선에 나왔고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2년선을 다 가지고 올려주는 척 하다가 또 털어 먹었는데 2년선에서 주차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개미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 여기 있는 수많은 세력도 있겠지만 개미들도 있겠죠. 그 분들을 털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흔드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보세요. 자, 이렇게 압축을 했을 때 주식이 이렇게 계속 떨어만 져요. 그쵸? 떨어지는 게 어떤 거죠? 1011회로부터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잖아요. 그쵸? 물론 도중에 이렇게 피뢰침을 주면서 기회를 준다고는 하지만 이 기회의 장도 뭐죠? 새로운 개미들이 또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피뢰침을 줬을 때 만약에 수많은 개미가 떨어졌으면 바로 올릴 수도 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는 게 뭐죠? 개미들이 많았다. 그래서 확인하면서 더 떨구는 겁니다. 왜? 개미들아 나가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개미들이 잘 안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한다? 골을 파고 이래 오랫동안 기다리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거래일 만에 반등이란 얘기는 4일 동안 암울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를 지속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곳에 완전 갇혀 있습니다.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바로 거래량을 죽이는 거예요. 거래량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불안한 개미들은 자꾸 팔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다가 거래량이 오는 게 뭘까요? 우리들보다 더 많은 수량을 시장가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쵸?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개미를 털었다 생각하면 어떡하죠? 다시 테스트를 위해서 뉴스를 터뜨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 갈 건데 한번 확인해 볼까? 어느 정도 있는지. 근데 또 개미가 달라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소폭 상승을 보면서. 이게 이제 바로 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개미를 어느 정도 털려고 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어떤 경우에는 소폭 상승세의 그 재료가 나오자마자 1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뭔 얘기냐면 뉴스가 나오자마자 거의 1분 만에 바로 그때의 고점이 여기였어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애들은 11분의 시간을 줬어요. 이 11분이면은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득달같이 여기에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분들이 행여나 샀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가창을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었던 이런 휴대폰을 보고 있었던 분들은 또 이걸 샀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털고 기존에 있는 분도 털고 그런 행동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수익 이 정도 줄 테니까 나가라. 자, 보세요. 오픈톡방에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갑자기 올려가지고 수익을 봤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쵸? 그럼 뭐죠? 결론은 뭐냐? 여기서 이렇게 소폭 상승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익절을 시켜주거나 본전을 챙겨줬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렇게 다시 241선 아래까지 내리고 481선까지 뚫으면서 갔다가 이렇게 W자로 이렇게 두 번 주차를 해주면서 종료한 거예요. 그쵸? 여기가 정확하게 2년선에 주차했습니다. 자, 분봉상 보세요.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작은 흐름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주차를 했습니다. 그쵸? 그럼 767에 끝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였죠? 자, 시간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쵸? 초반에는 제가 분명히 봤을 때 그 상한가까지 올렸어요. 9%. 그쵸? 근데 또 여기서 6%를 뺀 게 뭐냐면 또 여기서도 계속 내리더라고요. 예. 그만큼 급격한 장난을 여러모로 쳤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아까 상한가 가는 창으로 보였었는데 그거는 이제 호가창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호가창에 봐가지고 시외상을 보냈었습니다. 그쵸? 하지만 그랬다가 어떻게 했죠? 이런 식으로 또 팔면서 빼면서 전체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시외에도 이렇게 어떻게 됐나요? 저번처럼 저번에 540만 주였는데 이번에는 448만 5,745주 이 정도를 산 거예요. 그쵸? 전체적인 거래량이 있잖아요. 요걸 통해서 단일가를 790으로 만들었어요. 분명한 거는 지금 있는 가격보다 올렸어요. 그럼 790이 어딘지 자 다시 볼게요. 여기가 과연 어디 위치일지 대략 예측은 해보겠지만 아마도 241선에 가깝겠죠? 볼까요? 맞네요. 자, 241선에 가깝죠. 그쵸? 결국 얘들은 다시 시외가에서 이만큼의 갭 상승을 통해 가지고 원래는 더 올리는 척 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또 241선에 시외가에서 안착시켜 놓은 거예요. 결국 뭐죠? 세력선을 유지했다는 거죠. 자, 그럼 세력선을 왜 유지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 또 저녁이 돼서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갑자기 쌍용차가 마치 이제는 쌍방울과 함께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형 SUV가 사전개혁 첫날 12,000대 돌파라는 호재를 놔뒀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관련 종목에 당연히 대결그룹인 KG그룹이 들어가겠죠. KG ETS도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럼 이제 KG그룹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KG그룹은 이제 우리가 올라갈 거고 쌍방울 너네는 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하지만 이 대결은 전혀 인수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왜 그렇냐면 자, KG케미칼도 보시면 차트를 보세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자, 갑자기 이렇게 피레침으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흐름이 엄청 많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게 거의 끝자락에서 나왔어요. 그쵸? 눌러놨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쵸? 거의 지금 쌍방울하고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차트 모양이죠. 그쵸? 자, 이렇게 되고 아까 전에 나머지 어디 있었지? 쌍방울. 자, 광림. 자, 광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요?
자, 광림도 거의 똑같이 흐름을 대서 이런 식으로 놨어요. 그쵸? 적어도 481선엔 주차를 해 놓은 거죠. 그쵸? 얘도 비슷한 게 12시 38분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어요. 그쵸? 보이시죠? 자, 시외가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외에도 어느 정도 역시 수량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쵸? 하지만 대장은 양적으로 봤을 때도 쌍방울이죠. 그쵸? 양적으로 볼 때도 쌍방울이에요. 물론 가격을 했을 때는 2로 나누면 대략 이거는 160만 주 정도 2배 효과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쌍방울이 더 높다는 거고 현재. 자, 그리고 나머지 KG 스틸. 자, KG 스틸의 경우에는 자, 요런 식으로. 자, 어디 있느냐? KG 스틸도 역시 장난이 아니었네요. 그쵸? 완전 골짜기를 한 방에 만들었다가 떨궜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서 제자리로 올리는 이런 행동을 했네요. 그쵸?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미들을 가지고 노는 패턴입니다. 딱 보아도. 그쵸? 2시 51분에 행복을 주었다가 갑자기 확 떨궜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쵸? 딱 봐도 어려워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KG ETS 갑자기 올랐죠. 자, 갑자기 올랐던 이유는 분명히 여기는 더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올라온 건데, 자, 이것 때문에 이제 KG 주주들은 우리가 이겼다라는 풍조가 아마 강할 거예요. 자, 3시 18분에 이래 됐고 이만큼을 갑자기 들어 올렸네요. 그쵸?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이때 들어 올렸을 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쵸? 마지막에 말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시간외가도 볼게요. 자, 시간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3.58%를 또 털어 먹었어요. 그쵸? 그럼 얘는 2200원에서 결론 끝난 효과죠. 2200원이 어디죠? 여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정도. 자, 2200원은 이 정도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거의 돌아온 거 보이시죠? 조금은 갭상승이에요. 약간의 갭상승. 자, 이래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소재는 뭐 때문에 올랐는지 뭐 이유가 있겠죠? 얘도 이거라고? 그게 아니고. 아, 여기 있네. 특징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특징주가 걸려버리잖아요. 그럼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왜 더 많이 오를까요? 특징주의 특징은 뭐냐? 특징주라고 뉴스를 이렇게 많이 냅니다. 그쵸? 갑자기 내네. 2시 47분부터. 왜 이렇게 낼까요? 자, 상승폭 확대라고 떴죠, 여기도. 자, 10시 26분에도 이런 얘기 있었고, 되게 많이 있었네. 일일 회전율도 높다고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특징주라고 이렇게 계속 뜨면서 돈을 확보했다고 하면서 뉴스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개미들이 보겠죠. 야, KG가 먹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득달같이 달려들겠죠. 그쵸? 근데 그 시간이 엄청 지금 급속하게 이루어졌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거래량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래 피레침처럼 올라간다는 거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아, 요게 아니었구나. 갭 하락이네요. 결론은 시외가에서 그래 됐으니까 요 정도로 진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쵸? 보이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냉정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일봉을 보시는 겁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2200원이 어디쯤이죠? 대략 한 요쯤 되겠네요. 그쵸? 요쯤에서 다시 시작을 하니까 뭐예요? 얘 입장에서 올라간 거보다 떨어졌네요. 그쵸? 거기서 시작을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아마 똑같은 뉴스는 다 공유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얘가 역시 있네요. 그쵸? 요 걸로 이제 저녁 6시 29분에 냈다는 건 뭘까요? 아침에 너네 안 오면은 이제 이거
못 쫓아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쵸? 동일하게 다 올린 거 보이시죠? 그럼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자, 내일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상황을 이끌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이 갈진 모르겠지만 쌍용차 테마를 이제는 일으킬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쵸? 그동안의 개미 털기는 이제 끝났고 본격적으로 올릴 준비를 할 건데 어떻게 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쵸? 근데 제가 말했듯이 쌍방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쌍방울이 오늘은 주인공이니까 특히 저희 오픈톡방에도 쌍방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자, 오늘은 쌍방울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자, 그걸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다 해볼게요. 우선적으로 RSI는 있고 일목균형표. 자, 일목균형표가 어떤 식으로 좀 변형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딨지? 여기 있구나. 자, 여기 이거 하고 자, 일목균형표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설명을 뭐라고 했었냐면 아마도 여기를 도전할 거라고 했죠. 그쵸? 이거 올라가기 애초 전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이 슈팅의 흐름이 나올 때 제가 여기 있는 이 매물대를 뚫으면은 이쪽까지 안착을 할 거라고 했죠. 그쵸? 이걸 이제 뚫기 위한 도전을 다시 준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외의 가격에서 790에서 주차를 했다는 건요. 790원이잖아요. 그쵸? 편의상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800원이라고 잡아봅니다. 그럼 30% 상한가를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맞지? 240. 그러면 1040원이 되나요? 그럼 1040원이 되면 깨끗하게 지웠을 때 790원 시간에서 시작한 게 1040원은 될 수가 없군요. 1040원이 될 수 있나? 잠깐 시간에니까. 이미 올렸지. 27%가 최대폭이니까 이 767에서 결국은 790으로 했을 땐 이제 3%가 이미 오른 상태잖아요. 그쵸? 낼게. 그러니까 아마도 790에서 1.27, 즉 27%가 오른 금액을 계산해야 되네요. 그러면 자, 계산. 자, 790에서 1.27을 곱해요. 그럼 1003.3. 자, 그러면 1003.3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확대를 해봤을 때 지난날의 거에 거의 도달을 하겠네요. 한 방에. 그쵸? 거의 도달해서 이때가 1020이었죠. 이때가 1020이었는데 1020에 도전하기에 살짝 부족한 게 목요일에 끝나겠네요. 그쵸? 목요일에 그러면 요렇게 돼서 요쯤에 위치를 안착을 하고 아마도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점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날에 또 개미를 잡아먹는 흐름으로 가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쵸? 많은 개미를 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취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거는 미제 영역으로 두겠지만 결론은 마무리에는 상한가를 간다고 치면 결국 이 부분을 뚫기 위한 작업으로서 끝났다고 치면 또 목요일에 끝났어요. 그쵸? 그럼 아까 전에 말한 1003원 정도에서 또 30%가 가면 대략적으로 1300원대가 되죠. 그쵸? 그럼 전에 말했던 시나리오랑 거의 맞아떨어져요. 금요일.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이 되면 1300원에서 또 1.3이 되겠죠. 그쵸? 1.3을 또 곱하면 1300 1.3이니까 1690이 되겠네. 그럼 1690으로 또 체크를 해주시고 그쵸? 1690에서 또 만약에 상승을 하면 그러면 2000원대를 돌파한다는 거죠. 그쵸? 이 2000원대를 제가 돌파한다고 그때도 얘기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건 역대급으로 해먹겠다는 의지예요. 그쵸? 쌍용차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슈로 월요일까지 만약에 상상 이런 식으로 쳐버리면은 순식간에 모든 매물대를 뚫어버리면서 이 패턴이 완전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풀리면서 롱바디 운병 한두 번 때려버리면 다시 주가는 거의 원 상태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2,000원에서 30%만 빠지면 600원 빠지잖아요. 그럼 1,400원이죠. 1,400원에서 또 30% 빠져봐요. 그럼 벌써 1,400원에서 30%니까 3일은 3, 42, 420. 420 빠지니까 벌써 980원이 돼요. 그쵸? 그럼 거의 롱바디 음봉 두 번으로 바로 거의 주가가 원위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원활하게 쌍용차 테마가 간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 매물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졌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고 나면 제가 말한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높아요.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또 흔들어서 가거나 굳이 그렇게까지 할 소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냥 상한가 한두 번으로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2,000원대를 돌파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얘들은 뭐를 준비했을까 한번 고민해 본다면 2,000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한 게 아래 있을 때 사야 되는 거고 제발 개미털기에 당하지 말라고 했죠. 그쵸? 이 모든 흐름이 지금 뭐예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U자 패턴으로 이래 털어먹고 있었던 거 보이나요? 자, 이런 패턴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모두들 주식을 안 하는 거예요. 개미는 떠나는 거고 항상 피레침에 물리는 거고 세력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급등주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비슷해요. 거래량이 별로 없게 이렇게 잠잠하게 가다가 어느 날 어떤 테마를 이용해서 준비를 해서 급격하게 올립니다. 급격하게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재무 상태가 안 좋다는 건 빨리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시비 때문이죠. 내가 돈을 어디서 껐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차트를 올려가지고 수익을 내고 빠져야 돼요. 왜? 이건 진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가짜라는 거죠. 일종의.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띄운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서 주가 뻥튀기를 통해서 차익 실현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만 잘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절대로 탐욕에 사지 말라고요. 탐욕에 사는 순간에는 결국은 그 이쁜 차트 모양 때문에 내가 높은 꼭대기에 물린다는 거죠. 그쵸? 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너무 공포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공포에 지배당하면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돈을 고스란히 이 시장에 바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가지 마세요.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얘기했냐면 어느 정도 차트를 납득이 가게 그려준다는 거죠. 뭐냐?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고점이죠. 여기 고점이에요. 여기도 고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고점이 점점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더 안 올라가겠구나. 그 구간이 여기였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만약 다음번에 튕겨 오르면 아마 이 정도에 오겠네 하는 상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 위치가 어쩌면 790원으로 이제 시혜가 올린 데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수많은 개미들은 그래 여기가 고점이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아마 내일은 조금 시초가에 뭐 올렸다가 떨굴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납득을 할 겁니다. 고점 고점이 낮아지네. 그럼 이거 또 낮아질 거니까 아마 여기가 고점일 거야. 그럼 나 이제 팔고 나가야지.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것들을 왜 세력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쵸?
항상 우리가 세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력과 함께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시나리오는 뭘까? 왜 그렇게만 해야 될까? 그걸 한번 계속 고민해 본다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세력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쵸? 저도 한낱 개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꾸 추측을 해보다 보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수익이 나는 그림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